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죠. 예. 취임 1주년을 점해서 실시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전문가 집단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오는 곳도 있는데 일반 유권자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50% 중반에서 60% 초반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왜 요지부동인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고공행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정말 2배가량 되는 지지율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뭐 그렇죠. 30%대였으니까 그때는 1년 만에.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지지율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SBS TNS 코리아의 조사에서는 63.6% 그리고 KBS가 조사한 데서는 63.1%. 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62.7%. 추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예, 리얼미터에서는 55.1%, 한국갤럽은 56%였습니다. 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다 높아요. 예. 예.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동안의 지지율은 가장 낮게는 41%, 예. 가장 높게는 67%까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41%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예, 4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뭐 자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인사 참사 뭐 이 문제 때가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러시아 G20 정상회의 방문 직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 분석하셨다고요. 네. 뭐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뭐 현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제 하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국내에서의 평가는 박한데 지지율은 계속 높게 나오냐 그런 질문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큰 틀에서 5가지 정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뭔가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의 결집, 공고한 지지 기반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충청, 이념적으로는 보수층, 연령층으로는 50대 이상 고령층인데 이 지지 기반이 워낙 공고하다. 워낙 예. 압도적이다. 뭐 한 정치평론가는 덩치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덩치 효과. 예, 큰 덩치들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는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예, 오르는 날 전체가 다 오르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뭔가요? 진영 논리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국정, 원래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따른 긍정평가 비율,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예. 그렇다면은 국정 수행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바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에 따른 지지율이다. 그런 분석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한 관계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지율이 높은 일을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정도거든요. 물론 뭐 대외적인 외치에서는 잘하고 내치에서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싫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예. 객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높다 이런 말이군요. 네, 이게 이제 김만함 정치아카데미 원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1년 내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대선 때와 비슷하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쪽을 믿는 것이지. 계속 대선 중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거다.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대선 치르고 1년 후에는 이미 대선은 끝난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은 맞습니다. 다 잊은 거였는데.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지금도 대선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때 지지했던 분들이 계속 지지하는 이런 오히려 느낌. 대선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선의 오히려. 진행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야당의 대안 부재론을 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야당이 못해서. 예, 이건 뭐 야당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정치는 상대적이어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대안도 없고 야당의 존재감도 없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한 뭐 재밌는 분석을 하는 그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의원이요?
국회의원을 시작한 게 여당 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하.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인 2000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은 4선 의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면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에서 출발했으면 3선 의원이고요. 예. 그러니까 당의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들이 여당일 때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같은 그런 결기가 없다. 야성이 부족하다. 야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오히려 새누리당은 야당 때 출발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이니 친이니 하면서 피의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갈이가 자주 됐는데 그렇죠. 야당은 물갈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야당 내부 평가예요. 네, 야당 내부의 평가가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를 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면은 대안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머물러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합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언론의 박수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언론의 박수 효과요?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류 언론에서 박 대통령의 실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류 언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정책 공약의 핵심이 경제 민주화와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빌공짜 공약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손석춘 건국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KBS와 MBC, SBS가 사실 보도만 했다면은 그 같은 지지율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 때문이다. 후광 효과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저건 뭐 지금 박 대통령의 주변에는 유신 시절의 올드보이들이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우라도 큰데 근대화의 원hun으로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녹아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극적으로 생각을 망하면서 안타까움이 붙어있다. 이 문제가 꽤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령층들의 지지율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네. 국정 수행을 잘해서 그냥 지지율 높은 거다 단순하게 볼 수는 없나요? 뭐 외교 안보 분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잘했다. 그런 평가들은 뭐 많이 나옵니다. 다만 조선일보가 한국 정치학계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48%, 긍정평가는 42%였던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새겨 들을 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정부 1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그 여권, 야권의 의견 분석해서 권현철 기자가 잘 전해주셨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거는 좋은 거지만은 저건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예,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